자식에게 이 말하면 노후가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자식한테 나쁜 말 안 해.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노후의 외로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예전보다 훨씬 더 외롭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후회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식이 불효해서? 자식이 바빠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외로움은 관계 속에 쌓인 말들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자꾸 과거를 꺼내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외롭고 서운하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오히려 노후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갑니다.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말.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말. 내가 너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 내 인생은 다 너한테 쏟아부었다. 너 대학 보내느라 빚까지 졌잖아. 이런 말들 말이죠. 이 말을 하는 부모님들은 악의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좀 서운해서, 나도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 정말로 희생하셨고, 정말로 힘드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의도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고생한 걸 알아달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마음에는 어떻게 남을까요? 완전히 다르게 남습니다.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부담이구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했구나.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구나. 부모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나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건데,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점점 연락을 줄입니다. 전화를 해도 대화를 짧게 끝냅니다. 명절에도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 있으면
자꾸 죄책감이 들고, 자꾸 미안해지고, 자꾸 숨이 막히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왜 자식이 이렇게 안 오지? 왜 연락이 뜸해졌지? 그러면 또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노후의 고독을 키우는 구조.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부모가 나쁜 부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위로받는 법을 몰랐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견뎌야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과거의 희생을 꺼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입니다. 그 시대에는 나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속에는 나도 힘들었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이런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외침은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감정이 뭘까요? 분노, 슬픔, 우울?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감정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입니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이 감정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첫째,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에는 엄마한테 잘하던데, 친구 자식은 효도를 하던데. 둘째, 과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셋째, 자식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 하고 서운해합니다. 넷째, 결국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변해야 해. 자식이 좀 알아줘야 해.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건 자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 정리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먼저 정리하고 내 기대치를 먼저 조정하는 것. 이게 진짜 해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라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에 벅찹니다. 직장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고, 경제적 압박에 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기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설득해서 내 노후가 평안해질까? 아닙니다. 노후의 평안은 자식이 변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치를 내려놓을 때 옵니다. 그래, 자식도 힘들겠지. 나도 젊을 땐 부모님 마음 몰랐지. 괜찮아, 연락 안 해도. 건강하게만 살아줘.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압박이 사라지면 자식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노후를 지키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이 말 대신 그래도 내가 있어서 견뎠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어떤가요? 같은 고생을 말하는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전자는 자식을 묶지만 후자는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 다 바쳤다. 이 말 대신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보려 한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엄마,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빠, 여행 다녀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너는 몰라. 이 말 대신 엄마 아빠 마음은 이랬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는 몰라는 대화를 닫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랬어는 대화를 여는 말입니다. 자식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말들의 차이가 뭘까요? 자식을 묶느냐, 자유롭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책임을 지우느냐, 이해를 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은 무기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자식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식과 연결되는 다리여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내가 너 키우느라 로 시작하는 말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인생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식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랑 밥 먹고 싶어서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을 바꾸면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대화가 짧아져도 상처가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드니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식의 효도? 물론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젊을 때는 붙잡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붙잡고, 생계를 붙잡고, 책임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는 놓아주는 연습의 시간입니다. 자식을 놓아주고, 기대를 놓아주고, 과거를 놓아주는 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놓아주면 내가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니야? 놓아주면 자식이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붙잡으면
상대는 더 멀어지지만 자유롭게 놓아주면 상대는 편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놓아줄 때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찼던 마음, 그 공간을 비우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친구도 보이고, 취미도 보이고, 나 자신도 보입니다. 아,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노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자식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내 외로움에서 나오는 말인가?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가? 외로움에서 나오는 말이면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랑에서 나오는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과의 관계가 놀랍게 변해 있을 겁니다. 부모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는 자식에게서 의미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히 하는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순간 노후의 방향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너 때문에 고생했다 그 말 대신 당신 자신을 지켜주는 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